정말 한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과 없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팩트만 꼭꼭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1,430원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다시 급등하면서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약 22% 급등했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할 때가 아닌데 표면적인 이유로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한다면서 인하했습니다. 근데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건 환율이 다시 떨어져서 1,100원대, 1,200원대 안정됐을 때 그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내수 소비해야 할 돈들이 은행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내리는 게 맞죠. 근데 금리 인하 이렇게 한다고 대출 금리 내려갔나요? 예금 금리가 내려갔는데 대출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킹달러인 시대에서 달러 패권국이 아닌 한국이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계속 먼저 해버리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 감소하면서 대출 총량을 줄이든지 대출 금리를 올리든지 은행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올렸던 영상 링크를 위에 걸어두었으니 한번 보시고요.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무튼 결국 서민 위하는 척 금리를 내린다고 하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가고요. 은행은 정말 말 그대로 앉아서 돈 봅니다. 미국이 금리를 팍팍 올려주고 한국이 장기간 동결해주고 그리고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보이는데 한국은 계속 금리를 내려주고 환율은 킹달러 시대. 얼마나 은행이 돈을 앉아서 버는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렛츠고! 결국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상승합니다. 당연히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내수 물가는 더 오르는 현상이 생기고요. 근데 대기업들은 수출로 막대한 부를 형성하고 있고요. 킹달러 수혜를 보는 거죠. 물론 타격도 있겠지만 킹달러 수혜로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값싼 수입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제조해서 팔아야 하는데 대기업보다 당연히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수출해도 감가상각도 안 됩니다. 내수에 팔려고 하니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적자. 그러니 결국 또 중소기업들이 살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고통이 또 어디로 가나요? 고스란히 서민에게 갑니다. 또 내수 판매업체들이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매출액 감소, 이익률 감소, 결국 구조조정, 임금 삭감, 고용 악화가 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내 중소형주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이 왜 자꾸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률이 줄어들고 주가가 바닥을 기는지 아시겠죠?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수 시장을 살리려면 일단 환율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뭐 하고 있죠? 킹달러일 때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진짜 아니라는 건데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 오히려 올리는 게 힘들면 미국이 고금리 장기화 기조니까 무조건 금리를 동결하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인하하면서 환율 다시 급등시켰죠. 환율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내수 시장 살린다고 금리 인하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정말 님티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not in my terms. 네이버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골치 아픈 국가 채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보단 차기 정부의 숙제로 미루는 행태. 자,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정부, 전전 정부, 그 다음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인들은 표심이 중요하고 나의 명성, 나의 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내 임기 내에서 문제가 터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임기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한 달 뒤에 경제 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그건 그 당시에 경제를 총괄하던 경제 인사들의 문제지 절대 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임기 내에서만 절대 터지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님티 현상으로 계속 문제들을 미루다 보니 현재의 상황이 됐는데요. 경기가 호황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불황기고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이 타이밍에는 이게 악수가 되는 거죠.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당장 내일 터지더라도 내 임기에서만 안 터지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정부에서 계속 부영하는 것들이 뭔가요? 서민들을 살린다고 하더니 서민들을 옥죄는 정책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 상품 디딤돌 대출도 한도 축소를 했고요. 디딤돌 대출 상품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경기가 어렵고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의 대표 상품을 한도 축소해버렸습니다. 근본적인 건 해결하지 않고 그때그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서민들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30년마다 안전진단 없이 무조건 재건축. 정말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30년만 지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수출하는 나라도 아닌데 30년마다 무조건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재건축할 때마다 건물을 허무는 비용과 다시 짓는 비용은요? 또한 30년만 무너지지 않으면 되니까 50년 이상 동안 무너지지 않을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당연히 각종 불법들도 행해질 거고요. 그 다음은요. 전세대출 DSR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가계부채를 잡아야 할 정부가 내수 부진과 트럼프 핑계, 고환율 핑계를 대면서 또 무기한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 악성 미분양 3천 가구를 LH 자금으로 매입합니다. 여기에 매입하는 자금은 복지 예산입니다. 이 복지 예산을 일반 아파트가 분양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세금으로 사들인다는 겁니다. 진짜 미치고 팔짝 뛰죠. 또한 서울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아파트 값을 또 올렸습니다. 이 뉴스가 뜨자마자 호가가 2억 이상 올랐고요. 또 주변 아파트 가격조차 오르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17년 만에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린벨트조차 해제하겠다.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후대에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자연조차 그들만의 이익, 그들만의 이권을 위해서 또 허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만 봐도 이게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현 정부의 모습입니까? 건설사들의 카르텔, 그리고 건설사들과 엮여있는 정치인들, 건설사들의 무리한 시공으로 인해서 그들끼리 돈 먹고 돈 먹기 하다가 현재는 이런 사태들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IT 강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콘크리트 건물,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이 다 금리를 내린 게 연관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동산 살리기 위한 게 아니냐, 건설사 살리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는데 대부분 경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부동산 공화국을 위해서라는 거. 하지만 또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미래 성장 원동력 그런 거 모르겠고 내 집값, 내가 20년, 30년 이상 직장생활에서 모은 돈으로 연끌 대출 땡겨서 산 내 집값 이것만은 살려야 한다. 이분들 입장도 물론 이해는 가죠. 하지만 투자라는 행위는 내가 하는 거고 손해본다고 해도 어느 누가 보상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투자입니다. 근데 이걸 나라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 돈으로 매입을 해주고 돌려막기 해준다는 건 정말 이게 공정한 게 맞나요? 그럼 주식으로 손해본 돈들은요? 국민 세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현재 주식 상황도 암울한 상황입니다. 올 초에 약간 반등했다고 해도 작년 코스피 6개월간 하락, 코스닥 9개월간 하락,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주식은 미래를 보여준다고 하죠. 현재 주도주가 없습니다. 코스피는 전통적으로 반도체였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만 봐도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2차전지, 작년에 그렇게 미래사업이라고 떠들던 2차전지 사업, 에코프로 차트,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에코프로 BM, 재무 어떻게 됐나요? 이게 진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맞나요? 한국 경제가 개판이니 기업 실적 박살나고, 그렇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실질임금 줄이고,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 줄고, 또다시 소비가 줄고, 결국 우상향하기 어려운 주가가 되고요. 미래지향 산업인 로봇, 드론, 휴머노이드, AI 강국까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미래를 선도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사업군에 속한 종목들이 훨훨 날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정치권에서도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들 배다 불리고 이제 와서 서민 위하는 척 50만원, 1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결국 조기 대선을 할 것 같으니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고정적으로 그 이상 또 벌 수 있는 환경과 경제를 조성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느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한국 경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더 이상 본인만을 위한 권력, 본인 배를 채우다가 정말 한국 국가 경쟁력은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저도 재테크를 하는 입장입니다.
재테크라는 입장에서 모두 다 잘 살아야지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더 발전하려고 하고 더 돈 벌려고 공부도 하겠죠. 근데 TV만 틀면 정치 속보에 누가 어쨌네 저쨌네 그런 얘기만 하고 환율 급등, 한국 위험하다 이런 얘기, 서민 경제 몰락, 자영업 폐업 100만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가계부채율, 카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보기도 싫고 관심 가지기도 싫잖아요. 한국은 IT 강국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민족입니다. AI 분야에 하루빨리 한국도 진출해서 한 축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더 이상 좌우 이런 거 분열 좀 하지 말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원조 받는 국가가 아닌 원조를 주는 나라로 차세대 사업군, AI, 로봇 이런 산업군에서 다시 눈부신 발전을 하길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도 성장해봅시다. 한국은 할 수 있습니다. 아자아자! 와이